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튜토리얼 BX 3기 기초 1일차부터 저희가 하나씩 쭉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 원본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태블로 연결하게 되면 필드 역할과 유형이 결정됩니다. 필드 역할은 차원과 측정값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들 속성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문자열, 어떤 것은 숫자 타입의 실수 또는 정수, 그리고 날짜와 같은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단 해당 유형은 태블릿에서 자동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해당되는 필드 유형이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데이터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이 데이터 원본은 코로나 데이터로서 질병관리청에 있는 환자 현황 밑에 있는 1일 확진자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이제 진행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에 보시면 데이터 패널 있고, 그 밑에 우리가 태블릿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연결, 파일에 연결해서 엑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나눠드렸던 또는 여러분들이 방금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도별이라는 테이블을 또는 시트를 끌어다가 캔버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 시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의 유형들과 필드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에서 우리가 요약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각각의 필드들마다 유형이 있습니다. 일자 같은 경우에는 날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는 숫자 타입, 나머지들은 문자열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확진자에 대한 부분으로 숫자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픈 형태로 있다 보니까 태블릿에서는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변환시켜 볼게요. 먼저 데이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자 밑에 첫 번째 행에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행은 일자가 널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원본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행부터 네 번째 행까지는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으로 요약적인 정보 또는 데이터의 출처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태블릿에 연결을 하면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첫 번째 행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현재 보시면 필드명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두 번째에 있는 행이 바로 요약적인 정보인데, 이 값들은 누적된 값, 즉 첫 번째 날짜부터 최근 날짜까지 전체 다 더한 값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과 같이 스프레드시트 형태는 우리 눈에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누계 형태가 상단이든 하단에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들은 다 제외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별로 첫 번째 날짜부터 최근 날짜까지 전체 다 더한 값과 이 누적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로 두면 각각의 시도별 확진자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태블릿을 불러온 다음에 이 일자에서 널로 되어 있는 값들은 제외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원본 필터에 추가 링크가 있고요. 추가 버튼, 그리고 일자 필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날짜 범위, 여기에서 특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널이 아닌 날짜들만 가지고 오면 데이터 원본에서 널로 되어 있는 이 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깜빡인 다음에 우리가 한 개의 행별로 각 일자별 확진자 수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칼럼별로 변수들이, 여기서는 변수가 각각의 시도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확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바로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시도들에 대한 값이 어떤 것은 문자열,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숫자 형태로 있게 되고요. 거기다가 각각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태블릿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데이터 원본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방식은 엑셀에서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으로 정리되는데 반해 태블릿에서 원하는 방식은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와이드 형태가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는 네로우 형태, 대신 밑으로 쭉 길게 되는 톨 형태의 데이터를 시각적인 분석하는 데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필드들을
우리가 행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피벗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스크롤을 우측으로 쭉 밀어주신 다음에 Shift 키 누른 다음에 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검역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피벗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는 와이드 형태가 아니라 네로우 톨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벗 필드명을 한번 볼게요. 피벗 필드명은 17개 시도와 그 다음에 검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 형태의 총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값이 있으면 태블릿은 2배 형태로 값이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 일자별 개는 제외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총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데이터 원본 필터에 편집 선택, 그 다음에 추가, 피벗 필드명, 그 다음에 개, 제외,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개라고 되어 있는 피벗 필드명은 제외 처리가 됩니다. 이제 피벗 필드명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시도라고 이름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원격 필드명은 즉 원래 필드명은 피벗 필드명이었지만 시도라고 바뀌었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필드 값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확진자라고 할게요. 대신 확진자는 지금 문자열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숫자 정수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시도별로 되어 있는 이름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별 확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명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으로 바꿀게요. 이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도 기준으로 지역이란 그룹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각각의 지역별로 색상을 입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색상을 입히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태블로의 기본 컨셉 중 차원과 특정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값은 숫자 형식이고요. 액션, 즉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집계 방식을 통해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측정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측정값을 봤더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확진자라는 것이 현재 측정값이 아니라 차원에 배치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행선만 넣어보면 각각의 일자별 또는 시도별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확진자를 값으로 두고 이것을 계속 나눠서 보도록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것을 측정값으로 변환시켜주면 지금과 같이 측정값에 배치가 됩니다. 좌측 사이드바에서 그레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그 하단에는 측정값이 그리고 그 위에는 차원이 배치가 되는데 이제 확진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33만 9천 명인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각 시도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시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전체 17개 시도와 그 다음에 검역까지 해서 총 18개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로 막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 막대로 변환시켜주고 싶다면 맨 메뉴 밑에 있는 행과 열 바꾸기라는 스왑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세로 막대와 가로 막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확진자라는 축에 내림 차순 정렬 아이콘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서울부터 세종까지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내림 차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하얀색 전체 뷰 영역을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17개 시도와 검역까지 포함한 18개 시도 필드 값 중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지역이란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먼저 시도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만들기에서 두 번째 있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명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수도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서울, 인천 선택,
그리고 그룹,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할게요. 이번엔 경남,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부산, 울산, 그룹, 여기는 부울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대구, 그룹, 여기는 대구, 경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그룹, 호남,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룹, 여기는 충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원, 검역, 제주는 기타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두시면 별도로 그룹이 됩니다. 확인 선택. 이제 지역이라는 필드 왼쪽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룹에 대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들어가서 시도 앞에 두시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시도들이 그룹핑된 지역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의를 하고 싶다면 지역 왼쪽에 있는 RSM 옵션 필드 합계 확진자를 선택하게 되면 수도권이 확진자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불경, 세 번째가 충청, 네 번째가 대구 경북, 다섯 번째가 호남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지역 앞에는 아무런 아이콘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역과 시도를 계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이 상위 레벨, 시도가 하위 레벨이 되고요. 그래서 시도와 지역을 우리가 계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위 개념인 시도 필드를 마우스 왼쪽을 잡고 드래그해서 지역 위에 올려두신 다음에 계층 만들기를 우리가 지도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왼쪽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는 지도라는 계층에 지역이 첫 번째, 시도가 두 번째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지역 기준으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확진자 필드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를 지역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선반에 있는 지역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시도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시도들에 대한 확진자 숫자를 내림차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필드, 합계 확진자.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등, 경기가 2등, 인천이 3등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경에서는 부산이 1등, 경남이 2등, 울산이 3등인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확진자 기준으로 막대 차트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색상으로 좀 구분시켜 볼게요. 먼저 지역을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같은 지역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별로 색상을 나눴기 때문에 지역 앞에 있는 마이너스 눌러서 각 지역별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트 1번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역별 확진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복제를 선택합니다. 지역별 확진자 2번에서는 우리가 지역을 색상으로 인코딩하지 않고요. 대신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색상에 입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가 앞에 있는 색상 범례와 다릅니다. 앞에서는 수도권, 불경, 제주까지 각각의 색상이 분절되어 있었다면 지역별 확진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 확진자부터 최대 확진자까지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블로의 또 다른 기본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불연속형과 연속형입니다. 불연속형에 대한 필드는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값에 대한 범위가 유한하고요. 여기서는 총 8개의 지역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에 대한 범위가 유한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 색상을 입힌 경우에는 확진자라는 필드가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록색은 연속형입니다. 단절이 없고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계속 확진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대로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초록색 연속형은 값에 대한 범위가 무한대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위기와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파란색이 아니라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색상을 불연속형과 연속형 기준으로 입혀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 라인 차트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연, 월 기준으로 확진자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월간 확진자 추이를 합계와 평균으로 나눠서 구성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수도권만 따로 필터를 처리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합된 축과 이중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확진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원에 있는 일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날짜 타임은 제일 먼저 연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분기까지 보게 되고요.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월까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일자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에서는 파란색 필드는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누를 때마다 별도로 이렇게 필드들이 하나씩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연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우린 여기서 분기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잡고 밖으로 던질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연, 월 기준으로 월간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측정값에 있는 확진자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면 각 월별 누적 확진자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날짜는 2021년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2021년 9월과 비교를 해서 확진자가 절반 정도 나온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는 각 월별 수치들이 완결이 되지 않은 데이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달들은 전부 다 1일부터 말일까지 있었지만 2021년 10월 현재 데이터를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선만에 있는 확진자 필드의 RSM 옵션, 그 다음에 측정값을 집계하는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하시면 라인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이 경우에 마크에 있는 합계 확진자도 역시 RSM 옵션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꿔주시면 104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7개 시도에 대해서도 평균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시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도는 들어가서 필터 선반에 그리고 서울만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1평균 확진자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675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계로 봤을 때와 다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살펴봐서 완결성이 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이것을 측정값을 합계로 볼 건지 평균으로 볼 건지 또 다른 형식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 라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분석 패널에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면 테이블은 전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각각의 월별 평균 확진자는 180명이 나오게 됐고요. 다시 한번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패널 위에 올려주시면 이제는 각 연도별 기준으로 평균 값이 나오게 되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월별 확진자에 대한 평균은 335명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라인을 우리가 지금과 같이 불연속형으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연속형으로 보여준 다음에 추세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측정값에 있는 확진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마크는 막대를 자동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불연속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날짜 필드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아래 방향에 세모 옵션이 있게 되고요. 이 아래 세모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레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그 위에는 불연속형, 그 밑에는 연속형이 배치가 됩니다. 불연속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마다 끊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 그레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형 연을 선택하게 되면 2020년과 2021년이 연결이 되고요. 연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분기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눌러주시면 별도로 필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그대로 필드를 하나 받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주간 단위로, 또 주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일자 단위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10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684명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여기다가 우리가 지역을 드래그해서 필터에 넣은 다음에 수도권 선택, 그리고 확인. 그러면 수도권 기준으로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시도는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습니다. 그러면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3개의 시도만 색상이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와 서울은 거의 확진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시면 지금 나머지 경기, 서울과 비슷한 패턴인 거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대신 경기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값이 적다 보니까 이 추세에 대한 패턴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각각 값을, 측정값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추세선을 얻는 방법은 좌측 사이드바에서 분석 패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추세선을 드래그해서 다항식에 올려두시면 지금과 같이 추세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진자 더블클릭. 이번에는 일자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초록색 연속형 1 일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자별로 연결되는 연속형 확진자 숫자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지역 필드를 필터 선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선택 확인. 그 다음에 이걸 시도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면 같은 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인천이 경기, 서울과 달리 하단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같은 축을 쓰고요. 인천은 별도의 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원본에 없는 필드를 태블로에서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서울 확진자라고 하고요. 먼저 if 시도 이꼴 서울인 경우에 된 확진자 and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서울 확진자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복제 복사번의 마우스 오른쪽 편집. 여기는 경기 확진자라고 하고요. 시조에는 서울 대신에 경기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경기 확진자의 마우스 오른쪽 복제. 이 복사번은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편집. 이 필드명은 인천 확진자라고 하고요. 시도에 대한 값은 인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행선반에 있는 합계 확진자와 그 다음에 마크에 있는 시도는 밖으로 던지고요. 먼저 서울 확진자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넣습니다. 그리고 경기 확진자는 드래그해서 서울 확진자와 같은 축을 쓰게 되면 지금과 같이 비슷한 동일한 패턴인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인천 확진자는 경기와 서울 확진자보다 작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우측 맨 끝에 지금과 같이 두면 점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놓아주시면 인천 확진자가 또 다른 축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서울과 경기는 같은 축을 쓰는 결합된 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된 축에 별도로 축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인천 확진자는 이중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비슷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 패턴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 세 번째는 맵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연습하는 개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작하신 다음에 각자 태블로 퍼블릭에 업로드하는 것은 3번 형식만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로에서는 맵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리 정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도와 시군구명만 있더라도 태블로에서 맵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시도 필드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열이 아니라 지리제 역할을 추가를 해서 경도와 위도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맵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별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것을 맵으로 표현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시도 필드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문자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해서 각각의 시도별 머리글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시도 필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맵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석 메뉴 밑에 있는 시트 지우기 선택, 시도 필드 왼쪽에 있는 ABC 선택, 시리즈 역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주 /c 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도는 이제 ABC가 아니라 지구본 모양 형태의 시리즈 역할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시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룹인데 그 오른쪽에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정값에 보시면 경도와 위도가 자동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시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서 위치가 찍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에 있는 지역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17개 시도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한 개의 알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편집, 그러면 검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7개 시도와 그 다음에 검역에 대한 부분이 맵으로 표현하게 됐지만 나머지들은 태블로에 내장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맵에 표현할 수가 있었지만 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데이터에만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태블로에 이 값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맵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검역에 대한 부분을 위도와 경도 값을 강제로 우리가 입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편집창을 닫고요. 검역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한번 검역을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맵 좌측 상단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그 다음에 주석 추가, 그 다음에 지점 선택. 이 지점에다가 여러분들이 삽입 버튼 눌러서 위도와 그 다음에 엔터키, 그 다음에 삽입 경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석을 추가할 때 찍은 위치에 대해서 위도와 경도 값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임의로 검역에 대한 위도와 경도 값을 넣어 볼게요. 다시 맵 메뉴, 위치 편집 선택, 검역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RSM 옵션, 위도 및 경도 입력을 선택합니다. 위도는 37.755, 경도는 126.047,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로 찍은 이 지점을 검역이라고 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설정하신 주석은 우클릭하신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검역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확진자를 드래그해서 크기 마크에 그 다음에 크기를 전반적으로 크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시도는 레이블에 현재 인천과 서울은 값이 안 보이는 이유가 레이블 마크 선택,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맞춤을 자동이 아니라 가로는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서울과 경기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원 안에 시도명이 제대로 표시됐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작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크게 늘려보면 맵이 너무 크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크기 범위의 RSM 옵션, 크기 편집, 여기서 크기 범위는 자동이 아니라 범위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최소값을 드래그해서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들도 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코로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를 색상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색상 마크, 색상 편집, 그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파란색을 빨간색 계열로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상 마크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 있는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최근 날짜 기준으로 보여주도록 필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일자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파란색 불연속형 기준에서 맨 밑에 있는 개별 날짜 더블 클릭,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만 보여주도록 재설정 위에 있는 통합 문서를 연 최근 날짜 값으로 필터링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최근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최근 날짜 기준으로 서울은 681명, 경기는 611명으로 원의 크기가 크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시트 6번째 이름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시도별 일간 확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새 대시보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별 일간 확진자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시트 놓기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크기 범례와 색상 범례는 제거한 다음에 시도별 일간 확진자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삽입 버튼,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있는 일자 선택,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쓰고 앞뒤로 괄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을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보면 우리가 설정한 최근 날짜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 부분을 기존에 안내드렸던 방식대로 해서 태블릿 퍼블릭에 업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코로나 대시보드 영상은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지역별 확진자를 비롯한 다양한 확진자 사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1일차는 길게 저희가 진행해 봤고요. 2일차부터는 간단하게 안내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